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지면서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3월달이 끝났죠. 1분기가 마무리됐고요. 4월달 2분기가 스타트가 끊어졌습니다. 2분기는 좀 더 괜찮아야 될 텐데요. 그쵸? 정말 지금까지 1분기, 2018년 이후에 최악의 1분기가 나타나졌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또 안 좋은 1분기가 있었다면 좋은 2분기가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까? 시간을 조금 드릴 수 있는 스마트머니 투자자, 가치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의 움직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죠. 많은 개인들, 리테일 투자자들은 시장을 빠져나갔지만 지금 기관들 움직임 보이실까요? 전례 없던 수준으로 이 빨간색 그래프 지금 요동치는 거 보이시죠? 비트코인을 그만큼 뒤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올해 1월 때부터 3월까지 1분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들이 꾸준하게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라든지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리브라 밈코인 사태라든지 트럼프 멜라니아 밈코인 사태도 있었고요. 그쵸? 많은 피해를 또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서 무역 전쟁까지 일으키는 시나리오가 연출됐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고래들은 그 틈을 타서 아주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필두로 한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을 모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마이클 셀러죠. 스트래티지의 수장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매수 암시를 하고 있었다.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네요. 더 많은 오렌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오렌지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달에 나왔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바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색깔이 이렇게 오렌지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이클 셀러가 본인 트위터에 이렇게 이 점을 오렌지색으로 찍으면서 이 점 찍힌 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 구매를 했던 그런 결과치를 찍어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트위터에서도 need even more orange, 더 많은 오렌지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뭔가 추가 구매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래티지의 이 마크 자체도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스트래티지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이 주황색 마크로 리브랜딩을 했다라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의 진심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20년 8월서부터 갑자기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면서 원래는 미국 기반의 CRM 관련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였는데 갑작스럽게 이메일링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쓰고 막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모아갔던 것이죠. 지금 현재는 50만 개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50만 6천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기업 순위로서는 역시나 탑티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이 스트래티지의 수장 마이클 셀러가 돈이 많아서 사들이는 게 아니라 그 뒷배를 봤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블랙록과 같은 월가의 주류들이 대주주 명단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 가장 대형 주주로서는 여기 보이는 블랙록 다음으로 있는 뱅가드 그룹이 가장 큰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우리는 출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좀 멀리하는 듯해 보이지만 스트래티지라든지 마라홀딩스와 같은 채굴 업체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사실 미국의 1등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대주주 목록을 보더라도 이런 친구들이 모조리 들어와 있습니다. 이 뱅가드 그룹 같은 경우는 리플 XRP와 직간접적으로 뒤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아직 세력들의 매집의 움직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방향타가 언제 한 번에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시즌 종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500개 기업 중에 2030년까지 4곳 중 1곳 정도는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포함하지 않을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아키텍 파트너스에서 이런 분석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현재 제2의 스트래티지로서 일본의 메타 플래닛이 나왔고 슬슬 유럽 지역, 호주 지역, 브라질 지역에서도 이제 기업 단위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움직임이 슬슬 나오고 있죠.
제3회 스트래티지, 제4회, 5회 쭉쭉쭉 나아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이 스트래티지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그런 회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시장 장세는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좀 더 차트를 롱하게 봤을 때 2017년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그 피보나치 패턴 자체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혼란기에 빠져 있고 절반 이상 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힘들 수는 있겠지만 과거 패턴도 역시나 한번 크게 정리하고서 쭉 끌어올렸다라는 거. 실제로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한 번 정도의 버블이 형성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XRP 가격 논쟁이라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2달러 깨질 것 같은데 1달러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vs 3달러 돌파 후에 크게 한번 랠리가 있을 것이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디 쪽에 좀 생각이 드시나요? A와 B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B 쪽이 조금 더 확률상 높다라고 봅니다. 리스크가 완전 없는 투자는 없겠죠? 이제 이 A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리플과 SEC 걔네들 항소까지 철회하고서 교체 항소도 마무리됐는데 리플 지금 가격 봐봐 이미 많이 올랐다니까. 작년 연말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동전 가격대에서 5,000원 찍고 3,000원 내려왔으면 그 정도면 이미 선반영 다 된 거지. 뭘 또 오르겠어 라고 하면서 A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차트를 조금 더 전반적으로 크게 롱하게 빅피처로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이 눌려 있다라는 거. 펀더멘탈적으로는 게임이 끝나 있기 때문에 후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리플 XRP 결제 메커니즘 쪽 인프라망은 확보가 끝나 있습니다. 최근까지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슬슬 다지면서 이제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한 상승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2달러 사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가의 예측이라든지 퍼드성 뉴스가 특히나 요즘에 정말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특히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리또소뿐만 아니라 이또속, 이더리움에 또 속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일부러 이더를 좀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회 명단에 베리 실버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글렌 허친스의 얘기가 좀 떠오르네요. 이더리움과 XRP 끝까지 생존할 것이다.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체인링크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체인 프로토콜의 대장이다. 중간 다리 역할 레이어 제로의 대장격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번 주 7개 체인에서 9건을 통합했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계열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브라든지 에이프코인뿐만 아니라 아비트럼, 베이스, 셀로와 같은 그런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체인링크 역시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포트폴리오 분산화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군이라는 거 플러스로 폴카닷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체인링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분산 오라클 네트워크의 대장격으로서 상호 연결성을 주도하는 것이죠. 실시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해준다. 블록체인 밖에 있었던 오프체인 안에 있던 그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안쪽으로 연결할 때 생기는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온체인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레이어 제로의 역할 아주 제대로 해주고 있으면서 금융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실제로 체인링크의 공식 트위터를 보니까 어둉션 업데이트라고 하면서 대략 7개 체인, 에이프 체인이라든지 아비트럼, 베이스, 셀로, 크론스케일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까지 해서 9개 통합을 시키고 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면서 연결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왜 리플의 RLUSD가 체인링크와 함께 손을 잡았을지 다시 한번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데이터의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연결다리를 하기 위해 체인링크와 리플의 RLUSD 가격 데이터가 제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미 체인링크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프라망 자체 18조 달러 이상 거래 가치를 지원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RLUSD를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리플사가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의 기차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망에서도 병렬적으로 올라와져 있다라는 거. 앞으로 다른 플랫폼으로도 확장을 하기 위해 체인링크와 손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오라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죠. 앞으로 이 RLUSD를 통해서 저비용, 즉각적인 지역 국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안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이 되고 CBDC가 결제로 활용이 되고 할 때 어떤 기찻길망이 쓰이고 어떤 브릿지 커런시가 쓰일 수밖에 없는지 퍼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체인링크가 손을 잡았다라는 거, 앞으로 안정성뿐만 아니라 유틸리티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 RLUSD의 티커를 보게 되면 단순히 CBDC,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까지 연결 지을 수 있는, 이동할 수 있게끔 티커명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 비트스탬프의 힌트가 제공되어져 있죠? 결국에는 가치의 인터넷을 확실하게 구현해낼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캐롤라인 팜으로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CFTC는 리플사가 SEC로 공격을 받고 있을 때도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소신반언을 한 바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 CFTC와 리플렛, XRP 레저 기반으로 한 국경간 결제 솔루션 자체는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으로 묶어져 있다라는 거, 이미 한 궤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암호화폐 파생상품 규제 지침을 철회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 상품처럼, 증권이 아닌 상품처럼 다루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CFTC, SEC 기조 변하고 있으면서 통화감독청, OCC라든지 FDIC, 어제 영상에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 승인 받지 말고 너희가 암호화폐 품고 싶으면 품어, 문을 열고 있다라는 거. 물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슬슬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과 금융권의 참여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것,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금 가격이 하늘로 솟고 있어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금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아직까지 도널드 트럼프가 이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불을 확실히 꺼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4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로 관세가 매겨지는지 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지고 있죠.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등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1944년이죠. 브레튼우즈 체제가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금 1온스당 35달러로 패깅이 되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 미국 연준에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다 보니까 그 패깅이 깨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닉슨 쇼크를 통해 달러 기축화를 이뤄냈죠. 지금 현재는 순금 1온스당 35달러였는데 지금은 3,000달러가 넘어가고 있고요. 선물을 기준으로 해서는 3,100달러를 이미 넘어가 있네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오게 되면 조금 더 달러에 대한 패권 유지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빅피처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왜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이라는 작자가 브릭스라는 단어를 만들어 왔는지, 그들끼리는 이미 달러에 대한 종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핀란드 대통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의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다. 좀 휴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4월 20일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봤더니 부활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 시작 3개월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월 20일에 취임했으니까요. 그쵸?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너희 휴전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많은 국가에서 힘들어하고 인플레이션 장난이 아닌데 라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까지는 좀 종전을 해라 원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이 핀란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가 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났다라고 해요. 비공식으로 만나가지고 골프도 치고 아침 점심 먹으면서 거의 7시간 동안 데이트를 했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전쟁을 실질적으로 해왔던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역시 종전, 휴전에 대한 생각이 많겠지만 이 주변 국가들도 굉장히 이 휴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러우 전쟁이 좀 막을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될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핀란드의 이 스투브 대통령 마러라고 해서 트럼프와의 데이트를 가졌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마러라고는 트럼프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에 위치한 하나의 리조트거든요. 그 큰 대지에서 골프도 치고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러우 전쟁만 좀 끝나준다라고 하면 이 개미털기 구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로 충분히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호재 가능성이 있는 지금 후보군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를 통해서 쭉 올리게 될지 좀 기대도 되고 기다려지기도 하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서클사 나오면서 USDC를 찍어내죠. 거래 통합 지원하는 USDC 키트를 출시했다.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만든 것이죠. 이 개발자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이 SDK라고 하는 회사에서 USDC 키트를 발표했다. 이제 결제 인프라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SDK를 통해 USDC가 선택을 받은 것이죠. 앞으로 미국 상원과 하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 지니어스 액트 법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두 가지의 스테이블 코인이 좀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1번이 바로 이 서클이죠. 두 번째가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역시 재무 투명성 완전히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여기서 이 개발자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이 SDK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USDC, 부럽다. USDC 선택받은 거야. USDC 키트 나왔어. RLUSD도 좀 키트 좀 나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우리 리플 투자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죠. 그쵸? 아직까지 서클이 XRP 레저의 그 기찻길을 선택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시간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SDK 누가 만들었는지 보니까 역시나 리플의 자회사에서 이미 만들어낸 하나의 플랫폼 키트였다. 리플의 자회사 엑스프링 개발자들이 자신들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 결제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개했어요. 그게 SDK라면 리플과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XRP를 이 앱에 통합할 수 있게끔 그 리플의 자회사 엑스프링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를 개발해놨다고요. 즉 원천 기술 자체는 리플사에서 만든 그 개발 키트 안에 USDC 키트를 넣어준 것 뿐이죠. 이미 리플에서 고안한 기술이죠.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 이미 연결고리 역할망 자체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 왜 그 팀 버너슬리가 이 표준을 선택하고 있는지 1차원적으로 봤을 때 뭔가 서클사만 잘 되는 거 아니야? 리플의 RLUSD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점유율이 낮지? 이번에 트럼프에서 USD1을 찍어낸다는데 왜 리플은 지원되지 않는 거지? 경쟁하는 거 아니야? 테더의 점유율이 아직까지는 1등이지만 계속 상장 폐지되던데 그럼 이거 완전히 붕괴되는 거 아니야? 1차원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모두 뿌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더욱 깊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일 저녁에 진행되는 사관학교 라이브에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깊게 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리플의 자회사 엑스프링이 개발했던 SDK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AWS죠.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클라우드 형태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들이 과거서부터 궤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공식 홈페이지 파트너 프로필을 보더라도 리플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미 그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었던 비트페이라든지 모바일 지갑 서비스죠. BRD라든지 암호화폐 커스터디 회사인 앵커리지 디지털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따로 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여기에 빌 게이츠가 회장으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T&T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지, 결국에는 어떤 망으로 통합이 이루어질지 퍼즐을 하나씩 깊게 맞춰본다면 정답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앵커리지 디지털 잘 보이시죠? 이미 그들은 크라켄, 누베이, 팍소스, 로빈후드, 갤럭시 디지털, 테더의 뿌리이죠. 그리고 홍콩의 거래소이자 코인데스크를 인수한 블리시라든지 그들이 함께 USDG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또한 출범시키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최대 은행 DBS의 승인까지 라이선스를 받았다라는 거, 그들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 CBDC 이제 파일럿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시작이 됐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다가와지는 시대 나아가고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고 그들끼리의 유착 관계, 인사 이동이라든지 어떤 기득권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충분히 공부하면서 내공을 쌓고 가치 투자 이어갈 필요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